오늘 한 건의 중요한 판결이 또 나옵니다.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2심 항소심 선고입니다. 어떤 내용 될지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시죠.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립니다.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 시절이던 재작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 위력 관계가 존재했지만 실제로 위력이 행사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은 씨의 변호인은 아무리 권력자라도 위력으로 인간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해달라는 김 씨의 편지를 법정에서 대신 읽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기대를 받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면서도 경험한 사실들이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위력은 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 판결이 유지될지 위력의 존재 자체를 곧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지 2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가 신두아닌데 예. 변호사들은 다 아는 것처럼 국민들이 묻잖아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따로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저도 또 묻습니다. 안희정 2심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저는 애초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이거 네. 법적으로 유죄받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다. 예. 그 얘기는 항소심 2심에서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예. 전망이에요? 예, 이제 항소심에서 증인이 이제 그 직접적인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까지 뭐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 김지은 씨 예. 신문까지 해서 한 7명 증인 신문을 했대요. 그거는 이제 검찰 쪽에서 아마 보강하는 증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뭐 새로운 그 진술이 나왔을 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진술이나 새로운 증인이나 새로운 증거가 뭐 추가 제출된 거는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 맞죠? 예, 그런 거죠. 이제 김지은 씨가 1심 판결에서 뭐 그 좀 피해자다움이라고 이제 그 여성 단체에서는 맹비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봤다고 하는 당일날 뭐 안희정 지사에게 뭐 좀 호의적으로 보일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든가. 그래서 피해자스러움이 없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지은 씨가 직접 출석을 해서 자기가 이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저기 증인 신문이 있었을 텐데 얼만큼 재판부로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는지 거기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미리 좀 의견을 주신 게 좀 있어요. 피해자스러움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성폭행 당한 여성은 피해자스럽기 위해서 막 자해하고 막 죽는다고 난리를 펴야 그럼 그게 피해자스러움인 겁니까? 재판부가 시대착오적 판결을 1심에서 했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예, 그거는 저는 뭐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느냐, 그럼 왜 다음 날 왜 정상 출근을 했느냐부터 뭐 그럼 그날 저녁에 왜 순두부 식당을 알아봤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안희정 지사의 같은 경우에는 순두부 식당을 러시아에서 찾았다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강하다 아니면은 그 위력에 의한 거니까. 그래도 뭐 찾아보라니까, 식당을 찾아보라니까 찾아봤을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판단의 문제인데 좀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1심으로 좀 가보죠. 1심은 4년 구형됐는데 무죄 나왔잖아요. 제 기억에 시청자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으니까 위력은 있었으나 위력 행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진 지위인 거는 맞다. 지위는 맞다. 예, 안희정 지사가 그 지사니까 지사와 높은 사람이니까 힘은 있었다. 맞다. 근데 그것이 곧 그런 지위에서의 그 간음이라고 해서 꼭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바로 보기는 어렵다. 그게 행사됐다라는 거는 보기 어렵다. 쉽게 일반인의 용어로 그걸 해석을 하자면은 두 남녀가 그냥 좋아서 한 거지 이거는 저 충남지사로서의 지위가 행사된 흔적이 없다.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죠, 1심은. 예. 자, 그럼 2심 항소심에서의 쟁점도 역시 똑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서로 좋아서 합의가 아니라 지사의 그 지위 때문에 거부를 하지 못한 관계였느냐. 그게 이제 그 핵심 쟁점인데 쟁점이다. 그 부분은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 지금 뭐 거의 유일한 증거니까요. 예. 김지은 씨가 이번에 뭐 편지도 내고 뭐 좀 다른 전략을 세웠다고는 하던데. 예,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믿어달라. 내가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어져 갔어야 했다라는 그런 호소가 주된 호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달라진 건 없는데 해석과 시각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르게 볼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남았군요. 예, 그래서 저도 뭐 쉽사리 예단은 못 예단을 하겠습니다. 못 하겠네요. 예. 뭔가 좀 다르고 진술이 달라지거나 증거가 새로 나오고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쭉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폭넓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그 법원의 태도로 봤을 때는 유죄가 나오긴 쉽지 않다. 예. 마지막으로 우문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2심에서 만약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무죄가 나오면 정치 재개 가능할까요? 그래도 저는 정치 재개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유부남이 이거는 저 김지은 씨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무죄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이거 만약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과 별개로 안희정 지사는 여권의 대선 주자였었고 촉망받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그건 이제 사생활에 아주 치명타를 입는 거죠. 도덕성에서 치명타를. 저는 뭐 정치적으로 다시 나온다?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용납치 않을 거다. 유무죄 판결과 발개로 정치 재개는 힘들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분 또 더 유명한 분 얘기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요새 좀 곤혹스러운 분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한번 냈을 분인데. 그렇죠. 이제 그 손석희 지금 이제 JTBC 사장의 경우에 2017년 4월 어느 일요일 날 늦은 저녁 시간에 과천에 있는 뭐 좀 후미진 주차장에서 그 차를 후진하다가 레카차를 접촉 사고가 났다는 거죠. 접촉 사고잖아요. 뭐 그거는 뭐 단순 교통사고. 주차장에서 뭐 흔히 있을 수 있고 밤이면 잘 안 보이니까 뒤로 이렇게 후진하다 사고 날 수 있죠. 그럼 그 자리에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레카차 주인은 도망갔다고 뺑소니라고 본 거고 그래서 손석희 사장을 잡았는데 나는 몰랐다. 그 레카차 그 주인 그러니까 피해자의 이제 그 언론 인터뷰가 있죠. 깜빡이까지 켜면서 쫓아갔는데 그걸 몰랐느냐.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사장은 나는 몰랐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음주운전 측정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음주 사실은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150만 원에 합의를 했고요. 그걸로는 뭐 그 단순 사고예요. 있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무슨 앵커직에 내려와야 된다 뭐 이렇게 요구할 만한 사안은 근데 지금 아니죠. 이 세간에 자꾸 이게 주목을 받고 이 사건이 자꾸 재조명되고 하는 이 뭐 쟁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왜 도망갔냐? 손석희 사장은 몰랐다라고 지금 저쪽 그 차량 사고 난 거를 몰랐다는 거니까 뺑소니가 아닌 거고. 뺑소니 아니라는 레카차 피해자는 뺑소니인 거죠. 알고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알고 도망간 거다. 그러니까 뺑소니다. 그럼 왜 뺑소니를 했냐? 왜 도망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레카차 그 주인 그 피해자의 기사 말에 의하면 그 접촉 사고가 나기 전에 손석희 사장이 몰던 차에 그러니까 주차돼 있던 차에서 젊은 여성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주차장에선 젊은 여성이 내렸고 결국은 이 단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쟁점이 아니고 동승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더 쟁점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게 시간대가 그 늦은 저녁 시간이었고 또 그 장소가 후미진 주차장이고 그리고 뭐 레카차 주인 기사의 말에 의하면은 젊은 여성이 내렸다라고 하니까 뭐 세간의 관심이 이제 요 대목에서 그 두 사람이 나눈 그 전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시작이 김웅이라고 하는 기자가 내가 손석희 사장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폭로가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그게 보도된 그날 손석희 사장이 그즈음에 이 레카차 기사에게 예. 2년 전 갖고 있던 그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거 한번 들어보죠. 예, 어떤 예, 그 그러시죠. 손석희 사장과 레카차 기사가 어떤 대화 내용을 좀 주고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죠. 예. 젊은 여자가 타고 있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그 협박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없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아니다라고 그러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예. 제가 현장에서 여자분이 내리는 거는 봤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고소하게 되면 네. 한번 같이 피해를 입으세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이미 그 자리에서 그분이 내렸고 아니 내린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저를 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생님 차량을 쫓기면서 멈추라고 했는데 맞아요. 안 멈추시고 그냥 가셨어요. 예, 차가 막 이제 덜컹덜컹 거기가 비포장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결과적으로 뺑소니 의심을 받을 그런 착오에 의해서 한 거는 인정을 했고 예. 동승자 부분은 말이 완전히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동승자 부분이 지금 저 녹취록에서는 손석희 사장이 내린 사람 없다. 거기선 내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하고 아무도 없었다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가요? 그 내린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안에 탄 사람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예. 그거는 삼단농법으로 하면 사실 그렇게 가기는 하는데. 예, 근데 견인차 운전자는 나는 여자 내리는 걸 봤다라고 여자 내리는 걸 하니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석희 사장은 거기 여자 내리지 않았다. 거기 대로변에 어떻게 내리냐 그러니까 다시 아니 거기 이제 그 전에 이미 내렸다. 접촉사고 나기 전에 내렸다. 뭐 이런 이제 견인차 기사가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요. 또 그 김은 기자와 또 그 얘기한 녹취록에 의하면은 노모를 모셨다. 뭐 노모였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였느냐고 김은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그걸 왜 너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뭐 이런 류의 또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동승자에 대해서 김은 기자와 얘기할 때는 노모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이 레카차 기사와 얘기해서는 뭐 내린 사람 없다고 했다가 이렇게 좀 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지금 궁금증이 증폭을 하는 거죠. 그게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지금 한 10시 때라고 지금 그렇게 오전 10시인가요? 아니요. 밤 10시입니다. 밤 10시. 과천. 예. 또 뭐 일요일이죠, 일요일.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요일 밤 10시 과천. 손 사장 댁은 평창동. 예. 근데 이 뭐 그 과천 근방에서 사셨다고 그러죠? 손석희 사장이. 그래요. 예. 자, 그날 날짜가 또 공교롭게도 4월 16일이라 세월호 3주기 날이잖아요. 그래서 날짜도 좀 묘하게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진술도 그렇고 뭔가 좀 석연치가 않은데 이거 어떻게 뭐 경찰이 가려낸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이제 폭행 그 김은 기자가 손석희 사장을 폭행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기 고소를 때문에. 했죠. 뭐 전치 3주의 진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폭행 치상이 되겠죠. 이제 그걸로 그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조사가 경찰에서는 손석희 사장과 그 뭐 신문 기일을 조율 중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또 비공개 소환이 될지 공개 소환이 될지 그건 또 봐야 되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경찰이 마포경찰서가 뭐 조사한다니까 그거 좀 뭐 지켜보도록 하죠. 뭐 좀 묘하게 되기는 했습니다. 자, 뭐 저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 하다가 뭐 화가 나서 또 확 일부러 끊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이제 KBS의 라디오 인터뷰 도중에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는 구속이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됐는데 홍준표 지사는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법정 구속이 안 됐었죠. 앞에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그 비판적인 그 자세, 그 시각으로 질문을 하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뭐 꼭 얘기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전화를 먼저 끊었다는 거죠, 진행자. 저 옆에서는 KBS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그냥 정말 큰맘 먹고 나왔더니 나한테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화가 나서 끊어버렸군요. 그 전에 그 손석희 사장이 했던 JTBC 토론에서는 졸린다고 가겠다고 계속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좀 그 돌출 행동들을 하고 근데 저게
선을 잘 지켜야지. 예. 그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맞아요. 보기가 예. 흉해지는 거예요. 예. 저 언제 한번 저 용감한 토크쇼 직설 저희도 홍준표 전 대표 한번 모셔서 인터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냥 확 나가버리실 것 같아. 또 잘 마음에 안 드시면. 끄트머리에 나가시면 괜찮은데 중간에 나가면 그러게요. 중간에 예. 나가면 제가 방송하다 보고 쫓아가서 아이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또 쫓아갈 수가 없고. 작가분들이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런데 그 천하이고 홍준표 전 대표한테 배상 판결 받아내신 분이 있대요. 류여해 전 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그 뭐 여러 가지로 나를 최고위원 회의에 출석하는 걸 방해했다 그래서 업무 방해 뭐 SNS에 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나를 추행을 했다 성희롱을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이제 그 본인의 SNS에 뭐 주막집 주모 뭐 아니면 또 성희롱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뭐 이렇게 또 기자한테 얘기하고 근데 저 두 그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모욕죄에 해당이 모욕 된다. 혐의가 모욕에 인정이 됐군요.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예. 위자료 300만 원 위에 게 100만 원 아래 게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300만 원을 줘라라고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뭐 하도 그냥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확 내질르시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듣는 주모 기분 나쁘죠. 근데 저런 거는 좀 성차별적이고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성희롱 할 만한 사람한테 한다. 성희롱은 어떤 경우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성희롱 할 사람한테 해야지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법원에서 위자료 300만 원 줘야 된다. 이런 배상 판결 나왔다까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님. 예.